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9월 29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9월의 결승전 일요일 마지막 월말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화창한 날씨 속에 서울과 부산 경마가 진행될 듯합니다. 자, 일요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2세마 대상 경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서울 구경주죠.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향후 브리더즈컵의 향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자, 서울 구경주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를 저희가 후반부에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일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5번 정조의 꿈이 보여준 액면의 능력은 상당히 우수하고 이 단거리 무대에서는 역시 기본 능력으로 이 5번 정조의 꿈 최단거리는 너끈히 이겨내리라 보는데 이번엔 또 게이트 안쪽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 전개 위치 선점에 상당히 수월해진 만큼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할 4번 투어브러더를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요 편성에서 4번 투어브러더가 선행을 나선다라면은 6번 해랑은 바로 이 선에서 적극적인 응수까지 가능하겠고요. 7번 브레이킹 요 편성에서도 강공선행 격전이 주요할 듯하고요. 하지만 이번에 늘어난 2200m 거리가 적정 거리로 보이고 있고요. 직전의 조절을 만회할 듯합니다. 9번 이 뉴욕 망치가 되겠고요. 장거리까지 이미 검증을 받았고 직전 대비 2.5 감량 혜택까지 있는 5번 아들의 축제 선전 기대치까지 말씀드립니다. 6번 슈퍼플로이드는 추입마죠. 이번 1400m에서는 추입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홍담진이는 자신 본인의 능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줄어든 거리에서의 유리함은 분명히 인정 들어가야죠. 4번 구루망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이제 적어도 5선 이내엔 있겠죠. 선임마로 분류를 해놓고요. 초반부터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 3번 대박 행진이죠. 완전히 늦어서 추입을 하는 유형의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대박 행진 입장에서는 앞선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편성 절호에 혹이지 않나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복병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검증 전력 눈에 띄는 구도에다가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기본기 갖춘 신마에게도 충분한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초회 승자 누가 될지 1월 스타트에는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 1경주 제가 힘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최단거리답게 순발력 좋은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습니다. 2세 말들의 전력이 얼마만큼 빠르게 실전에서 적응력을 보여줄지가 최대 관건인 편성. 저는 그래서 2세마 아이에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심에 2번 최강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최강마는 이미 주행인 심사 때 상당히 여유 있게 기본기 갖춘 전력, 나 기본기 갖췄음을 아주 과시를 하면서 주행시험을 상당히 여유 있게 통과를 했었던 전력입니다. 아쉽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최강마와 함께 주행심사를 치르면서 2위를 차지했었던 헤리티지라는 말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주면서 좀 아쉬웠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미심쩍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일 수 있겠는데요. 최강마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최강마는 상당히 순발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주행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빠른 적응력은 필연, 훈련식 컨디션도 다른 마방, 다른 소속조 말들하고 연일 동반훈련을 파트너 바꿔가면서 동반훈련을 하면서 근성 보강까지 성공을 해낸 모습이라서 지금 대비 즉시 전력 저는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로는 4번 럭키 스마일, 6번 엘리트 레이디, 그리고 3번 피스 오브 룰즈 등의 말들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6번 엘리트 레이디는 이미 직전 육성 훈련 심사 합격마 조기 출전 그 특별 경주에서 이하 특별 경주라고 할게요.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선행 강공 작전으로 4위를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상대말, 2세마 상대말들이 굉장히 강했었던 편성을 고려해 봤을 때 안으로 기대지 않았다면 이 말도 버틸 수 있었다. 이번엔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4번 럭키 스마일 역시 상당히 빨랐던 데뷔전 페이스를 추입 탄력으로 악착같이 응수를 해주면서 목차의 아쉬운 3위. 순위 상승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3번 피스 오브 룰즈 기대치보다는 약간 조금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는 듯 하기는 하지만 직전 경주는 체중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근성 있는 걸음을 발휘하면서 3위까지 안착을 했음을 고려해 본다면 현 등급에서는 경쟁력 충분한 전력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네, 데뷔전 즉시 전력을 발휘할 것이다. 2번 이 최강마를 중심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스피드와 근성,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화된 능력 좋은 신마로 보여지고요. 컬러즈 플라잉 에자마. 자, 데뷔전 게이트도 안쪽이고 강공 선행 작전까지도 가능해 보이기에 즉시 전력을 실전에서 내보일 2번 최강마 강조를 드려봅니다. 6번 엘리트 레이디 직전 특별 경주에서 이제 선행 강공 작전 막판 좀 기대는 탐합들도 방해했죠. 자, 이번 경주 초반 전개 뭐 굳이 데뷔전처럼 뭐 탱고 타임이라는 걸출한 선행마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로도 최단거리 검증을 받은 만큼 자, 여타임 선행마들 보내놓고 이번에는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6번 엘리트 레이디가 되겠죠. 4번 럭키 스마일은 직전에 출발 이후 좀 방해 여파도 있었고 초반 전개가 꼬임에도 불구하고 막판 근성발이 3착이었던 만큼 이번에 순위 상승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딱 한두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 신마가 한두 있어요. 외곽 11번 원더풀 라이트예요. 자, 주행 심사 상당히 기본기를 갖춘 면모를 보였다라는 평가입니다. 외선에서 따라붙으면서 종반 걸음을 상당히 잘 보였던 말인데 채찍 반응도 좋았고, 자, 이번 뭐 데뷔전에 바로 확신할 수 있는 입상마로는 평가는 되지 않습니다만 차후에 좀 관심을 가져될 전력으로 보는데 김지영 연요 11번 원더풀 라이트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원더풀 라이트도 뭐 주행 심사 내용 자체로는 순발력이 크게 밀리는 거 아니지 않나, 순발력이 있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외곽으로 밀려 있는 것도 있는데다가 체중이 많이 불어서 치렀던 주행 심사 자체가 450kg대였어요. 이 편성에서 물론 최강마도 그렇게 큰 덩치의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안전된 주행과 큰 주폭 때문에 덩치를 상쇄하고 있다는 부분. 반면에 11번 원더풀 라이트는 약간은 체중이 당일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왜소한 체구에서 체형 완성도가 약간 밀린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세 마 중에 무서운 말은 9번 눈부신 한센이라서 이 말을 질문하실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눈부신 한센 같은 경우에도 순발력 상당히 갖춘 전력이라서 당일 컨디션 좋다면 복병 가치는 9번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시 그 가변주로 컨디션에서 선두력과 끈기를 보였던 이 9번 눈부신 한센, 한센의 장화답게 단거리는 충분히 조만간에 극복을 해낼 전력으로 보는데 요 편성 일단 뭐 강해 보입니다. 9번 눈부신 한센도 일단 데뷔전은 지켜보시고 차후에 좀 노림수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만큼 1경주는 차후에 잘 뛰어줄 만한 신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번 최강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경주와 요 분할된 편성이 되겠고요. 흐름은 은근히 빠르지만 빠른 흐름에 상당히 좋은 적응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한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10번 킹 오브 룰즈죠. 최근에 연속 자력 입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자, 직전 경주에서도 제가 요 킹 오브 룰즈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제 좋은 성과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만 뭐 내측에 있는 빠른 말들 보내놓고 이 선에서 따라보는 전개로도 충분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겠고 모래 민감성도 그다지 없는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인코스 최적 전개로 입상했습니다만 이번엔 아웃코스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자, 이번에 1300m 거리 다시금 동거리 연투 기대치가 높은 10번 킹 오브 룰즈가 되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선두권 장악해낼 수 있는 9번 금빛 열정과 3번 라운 베스트맨, 여기에 11번 활용이 가세하는 구도죠. 앞선을 지배할 수 있는 9번 이 금빛 열정은 직전 경주 킹 오브 룰즈와 함께 뛰었던 그 편성에서 점프 출발을 하고도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섰고, 다 와서 막판에 라운 프린세스한테 잡히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요편성 안쪽에 3번 라운 베스트맨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는 구도고, 그동안 꾸준하게 선두 2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단거리 가능성을 엿보였기 때문에 내측의 3번 라운 베스트맨을 선행 보내놓고 모래 덜 맞는 자리로 위치 선정과 전개를 하면은 충분히 동거리 순위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9번 금빛 열정이 되겠고요. 자, 외곽의 11번 활용이 외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좀 심각했던 말인데 여러 차례 주행 심사 처분도 받았죠. 자, 지난 8월 10일 경주도 역시 또 외측 기대했는데 직전 경주는요, 당시 김옥성 기수가 철저하게 힘한배 인코스 후미에서 철저하게 힘한배를 잘했고 막판에 딱 몰아쓰는 전략으로 최단거리 1000m를 입상을 했던 전략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주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면모도 보였고요. 자,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초반에 서두를 필요 없이 어차피 늘어난 거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전력을 달 추입 한발 역전극이 가능한 11번 활용이 되겠고요. 코스 2점의 3번 라운 베스트맨은 이번에도 단독 선행의 유력시가 되는 가운데 직전에 6등급 약체 편성에서 편한 선행 조건에서 압승을 거두었던 전력. 하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1km 감량에다가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다시금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3번 라운 베스트맨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서울 3경주는요. 자,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요 10번 킹 오브 룰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편성도 누가 선행을 잘하는 걸 해내느냐와 거리 1300m로 늘어난 거리를 누가 먼저 적응력을 보여주느냐, 요 문제이기 때문에 인기와 혼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우선 죄송합니다. 이번 경주에서 10번 킹 오브 룰즈의 거리 경험, 거리 경쟁력 확보 부분에도 점수를 줘야 한다라고 보지만 선행, 확실한 선행, 인코스 진입한 확실한 선행 3번 라운 베스트맨을 먼저 강조를 드려보고 싶어서 요거의 충마 가능성 한번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아마 1300m 거리 경험 때문에 순위가 좀 밀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 최외곽에서 여유 있게 나섰던 선행력과 너무너무 여력이 많았었던 7마신차로 상대마 그 황금해라는 말도 느린 말이 아니거든요. 제압해내는 그 근성까지 갖춘 전력이라서 1300m 무리 없다고 보는데 이 말이 충마 가능성, 당일 컨디션이 좋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충분히 선행마이기 때문에 전개 2점과 또 당일 절정의 컨디션을 보인다라면은 좀 더 높은 순위는 가능합니다만, 자, 단점을 부각하는 부분은 김지영 의원 설명대로 이번에 1300m가 첫 도전이라는 부분, 그리고 맞상대가 직전보다는 강해졌다라는 부분, 또한 9번 금빛 열정 때문에 과연 직전처럼 압박 없이 편한 선행이 연출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좀 순위를 아래로 좀 내려놨던 것뿐이지 분명 전개 2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행마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거리 경험이 있는 10번 킹 오브 룰즈를 좀 더 높은 순위에 두는 이유는 빠른 흐름의 전개를 내측 외측에서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이 장점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10번 킹 오브 룰즈의 충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강자죠. 10번 킹 오브 룰즈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일요일 승리의 교두모를 만들어드릴 서울 6경주를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능력 편차가 그리 커 보이지 않은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고요.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진, 특히나 게이트 여건이 좋아진 유형의 마필들, 또한 선두 장악 가능성 있는 마필 등이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안쪽에 1번 대군 파워죠. 과거 살짝 기대는 내측 기대는 악벽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연전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에 4등급 승급전 게이트 외곽 조건 당시 초반에 자리 잡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좀 있었고요. 2선에서 경합 레이스 펼치며 마지막에 역습포용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내선 인코스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요. 여타의 빠른 선행마 외곽의 11번 PK 전서가 선행마로 부각되는데 코스 2점에 1번 대군 파워 코스 2점에 아예 적극적으로 선행을 모색할 수도 있겠고 굳이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 내선 인코스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직전보다는 훨씬 더 초반 자리 잡는 과정이 수월해졌기 때문에 직전에 아쉬운 3착을 만회할 1번 대군 파워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3번 가온포스, 2번 써너브 선더, 여기에 9번 베스트 에버의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3번 가온포스는 올 시즌 3월 달에 스퍼스월배 대상 경주 3착을 했던 말이고 캐럿 마일과 더비 3간마 경주에서는 비록 절전을 펼쳤습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아쉬움도 있었죠. 직전 경주는 3번 가온포스가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에 초반 발주가 썩 매끄럽지도 못했고요. 내측 기대는 악벽, 주행 불량 악벽을 좀 제어하고 그 과정에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유리한 선점이 실패했어요. 다소 중위 외곽을 들어왔고 코너 외곽 가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초중반에 자리 잡는 과정이 수월치가 않았고 전개를 앞선에서 풀어내지 못한 부분이 페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요. 망사는 거면 반가지 큰 거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까지 하고 나오는 만큼 게이트 안쪽에 이 3번 가운포스 은근히 선두력도 갖춘 마필이잖아요. 3번 가운포스의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요. 자, 2번 써너브 선더가 직전에 게이트 외곽 조건에 초반 외측 기대했습니다만 적극적인 3선 외곽 타면서 중반 우수한 결정력 선보이며 입상을 했습니다. 휴양 다녀왔고 공백 이후 실전하지만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어 보이고 내측 게이트 배정에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초반 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2번 써너브 선더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여기 9번 이 베스트 에버가 자 올 봄에 살짝 공백도 있었고 최근에 연달아 좀 아쉬운 착승권인데 직전에는 1700m 출전에 초반 착지 불량이 나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2선 인코스에서 응수를 했습니다만 자 늘어난 거리에서 1700m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죠.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전력을 선보일 수 있는 내린 거리에서 가능성 있는 요 9번 베스트 에버까지 복병 가치가 있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서울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죠. 게이트 안쪽에 전개도 내선에서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1번 대군 파워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여러 두의 마필들이 혼란하게 그야말로 팔려나갈 수 있는 구도인데 정확하게 요 편성에서 되는 마필 또한 컨디션 좋은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6경주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이 편성도 만만치 않은 편성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추천의 사유를 듣다 보니까 납득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선 3번 가온포스는 짧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전 직전에 이 말 상당히 훈련식 컨디션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멀로기스와의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말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졸전이었다고 봅니다. 문세영으로의 안장 교체가 호재가 가능할까요? 호재로 될까요? 네, 아무래도 초반 전개를 적극적으로 빠르게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세영 기수 경우라면은 3번 가온포스도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으로 보는데 사실 최근 멀로 기수의 이제 기승 스타일을 보면은 빠른 흐름에 좀 참고 제어하고 자리를 못 잡는 그런 경향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게 직전에 페인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문세영 기수의 기용이라는 부분과 안쪽 게이트 배정 초반에 충분히 빠른 흐름에 걸맞추어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의 기수 교체는 요 3번 가온포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4번 룰브레이커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연습 주행을 치르고 지금 복귀 전이에요. 구전염 때문에 좀 공백이 있었고 공백 이후에 6월 달에 출전을 했습니다만 졸전이었죠. 하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기본기, 왕년에 보여줬던 능력치는 선행은 물론 따라가는 선 추입 전개로도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주행심사 지난주에 치르는 거 보니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주로가 가볍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라스트 35초대, 3펄렁이 35초대가 나오는 기염을 토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컨디션 회복이다 라고 보이는데 4번 룰브레이커의 추입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지난 이 9월 20일 날 주행식사 치르는 걸 보고 4코너 이후 직선에서 걸음 보니까 와 정말 회복세 전력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료 협상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저도 비기, 그러니까 숨겨진 그 마필로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공백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이제 당일 상태감 체크는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는 말로 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습니다. 네, 서울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진 마필이죠. 적정거리 출전에 1번 대군 파워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흐름이 진행될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 자력입상 기대치가 높은 마필들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 옥석을 가려드릴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일요일 꼭 붙어서 이기고 가겠습니다.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7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이고 다수의 선행마 출전에 있고 저 이런 편성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중률도 상당히 높죠. 자, 이번 편성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최근의 단거리 흐름의 그 변화의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말 9번 미드스톰을 믿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의 순발력 최근 단거리 흐름 자체가요. 뭐 장거리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만 초중반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걸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렇다 보니까 선행주로인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페이스를 이끌고 나가서 버틸 수 있는 말은 실질적으로 몇 도 안 되기 때문에 추임마들의 역전 입상도 종종 발생을 하면서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현재의 주로 상황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레이스 흐름 9번 미드스톰이 선행에 성공한다.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것이고요. 미드스톰이 선행에 성공했다. 그대로 1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수많은 선행 말들 중에서 왜 하필 9번 미드스톰인가? 라는 부분을 질문을 하신다면 우선 지금까지 뛰어왔던 강한 상대 틈에서도 선행에 실패한 이후에도 근성을 발휘했다라는 경험이 있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외곽으로 밀려 있었던 직전 경주에서도 발빨랐던 문학인어보다 앞서서 선행을 장악해내는 기수의 의지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인코스에서 선행을 나설 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부분 역시 외곽에서 여유있게 감고 올라설 수 있는 중속 활용의 9번 미드스톰이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낼 수 있다는 부분 힘을 한번 실어드리면서 따라가면서도 전개를 풀어낼 수 있는 말 10번 라운세레나 그리고 6번 데디글로리 여기에 4번 스카이돌풍까지 추천을 드려봅니다. 즉 저는 선행마와 6번 데디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선행을 시도를 해보겠죠. 모래를 맞으면 덜 뛰는 유형의 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번 데디글로리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따라가도 괜찮을 하지만 선행에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더 뛰어줄 수 있는 모래를 덜 맞았다 하면 더 뛸 수 있는 말들 10번 라운세레나 그리고 4번 스카이돌풍의 최근의 전개 변화는 정말 눈에 띄죠. 직전 경주에도 그래서 데디글로리보다 스카이돌풍에 힘을 실어드렸던 상황인데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개 변화, 전개 다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빠른 흐름이 유리한 선취평의 말들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선행은 9번 미드스톰의 손을 들어보면서 꼭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구도이고 혼전도가 높은 편성인데 김지영 의원 설명 들어보니 이 9번 미드스톰은 이 편성에서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조건이고 만에 하나 여타의 마필들에게 선두자리 내주더라도 지난 7월 28일 경주를 보면은 선행 실패하자 내선 따라가며 입상할 정도로 전개 다변화까지 장착하고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 요 7경주에서는 9번 미드스톰의 선전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신 듯하고요. 6번 데디글로리 그리고 4번 스카이돌풍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여기 한두 더 첨언하자면 11번 이스크라가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1300m 거리 추입으로 입상을 했었고 직전에도 빠른 페이스 물론 선행마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입상이었습니다만 오히려 9번 미드스톰을 제외하고 여타의 그 선두권 가세 세력 중에서
경합으로 무너질 경우 4번 스카이돌핀과 같은 케이스로 요 11번 이스크라도 오히려 막판에 힘한배 마지막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데 약간의 어부지리성 추입 요 11번 이스크라에 대한 복병 가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스크라 상당히 좋아하죠. 네, 여러 번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방송 추천 경주에도 과감하게 추천을 드렸던 경험도 있네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3등급 승급전입니다. 4등급, 5등급에서 4등급에 올라설 때 한 번 벽이 느껴지고요.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갈 때 또 한 번 커다란 벽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외산마들하고 만나게 되면 국산마들의 입장에서는 2등급도 큰 벽이 되겠는데 11번 이스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따라가도 되는 경주력을 장착하기 위해서 4등급에서의 초반을 거의 포기를 해요. 이 전개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간신히 끌어낸 변화인 것은 맞습니다만 줄어든 거리가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말이 뛰는 흐름에 맞춰서 본다면 이번 편성은 지나치게 빨라요. 어부지를 노릴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오히려 어부질이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이다라고 한다면 12번 럭셔리 AP가 더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김지용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자유전개 2점 장착 9번 미리스톰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어지럽게 당일 전광판이 난해하게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요편성 이 페이스에서 마지막까지 근성과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엄선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합니다. 1월 후반부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9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문월법의 대상경주. 자, 2세 경매마 간의 최강자를 결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올 시즌 과천시장의 브리더즈 컵과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이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1월 하이라이트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직전에 2세 특별 경주 출전했던 마필들 간의 리턴 매치 형식이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료는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데, 자, 김지영 의원, 자, 우선 주목하는 말 한두, 그리고 초중반 전개 양성과 주목하는 말, 그리고 도전권까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7번 최강팀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이미 직전 특별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고요. 그 우승도 그냥 우승이 아니라 낙승입니다. 솔직히 박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물론 저는 그때 당시에 TK데이를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방해로 인해서 3위로 밀려났다 하더라도 롤러블레이드가 늑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마신차가 많이 날 정도로 이 말이 성장을 했구나를 새삼 절감케 했었던 직전 경주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상태도 당시에 직전 경주, 특별 경주에서 롤러블레이드의 훈련 평이 훨씬 좋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셔야 돼요. 최강팀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조숙형,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3세 때 돼서 롤러블레이드가 최강팀을 이긴다 할지언정 지금 당장은 최강팀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말은 사실 1번 스트레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최강팀과 함께 그리고 3번 백제의 꿈까지 같이 응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롤러블레이드가 룻발을 하지 않는다면 이 5번 롤러블레이드 역시 앞선을 가담을 할 텐데요. 상당히 1번 스트레토의 순발력이 많이 좋아져 있는 모습이라서 이 말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일단 그 7번 최강팀은 이견 없는 그야말로 중심마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김지영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직전에 압승이었어요. 정말 압도적인 6마신차 우승, 당시 2세 특별 경주에서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요. 빠른 흐름은 예견됩니다만 너끈히 극복을 해낼 수 있는 전력이죠. 7번 최강팀 강조해 주셨고요. 자, 도전권들 서열 좀 소개해 주시죠. 긴 설명이 필요 없죠. 5번 롤러블레이드 그리고 앞서서 잠시 잊을 뻔했었던 6번 컴플리트 킹덤 이 말도 선행 세력이죠. 1번 스트레이트와 6번 컴플리트 킹덤 그리고 3번, 5번, 7번 등의 말들이 선두권을 가세를 하고 6번 컴플리트 킹덤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파워풀한 걸음 이 말의 가장 큰 강점은 큰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입니다. 6번 컴플리트 킹덤까지 아마 7번 최강팀을 필두로 5번과 6번 이두의 말들이 1강 2중 정도의 구도로 형성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은 3번 백제의 꿈인데요. 백제의 꿈도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가세를 해서 얼마나 힘한 배를 하느냐
3번 백지의 꿈에게 달려있는 복병 가치라고 판단합니다. 네, 직전에 늦바라고도 종반에 질풍같이 몰아친 5번 롤러브레이드. 기본적으로는 선두권 장악에도 가능한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6번 컴포트 킹덤이 뭐 선행을 나설 수 있겠고 1번 스트레이트와 함께 그러겠죠. 5번 롤러브레이드 직전에 늦발 추돌 여파로 타마필 진로 방해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 발휘한 만큼 5번 롤러브레이드의 선전 기대치 우선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크호스는 요 3번 백제의 꿈 김지용 의원은 실전에서 충분히 이 복병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셨는데요. 저는 4번 KM 로드를 말씀드립니다. 직전 경주 2세 특별 경주 직전 최강팀과 함께 뛰었던 고편성에서 출발 후 내측 기대 막벽으로 추돌 주춤했고 자리 못 잡고 중위 외곽 돌았고 초반 전개 꼬인 바람에 타이밍이 늦은 아쉬운 당시 오차기였는데 자, 이번에 뭐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요. 단순한 편성의 초중반에 선두 유리한 위치 자리 선점하기에도 수월해진 가운데 직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복병 가치 있는 요 4번 KN 로드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서울 구경주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는요. 현 시점 2세 최강 전력으로 보입니다. 국선 2세 최강 전력이죠. 7번 최강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가치 높은 말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6경주는 제가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1등급 중위권 전력의 마필들, 중상위권 전력의 마필들 출전했는데요. 외곽이 1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입니다. 이미 동거리 지난 7월 7일에 입상 전력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당시 2선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마지막 한 발 부족한 아쉬운 3착에 머물렀단 말이죠. 자,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게이트 유불리 그리 따지지 않는 마필이고요. 빠른 흐름에 선두가는 스피드도 있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도 동거리를 입상했기에 직전 대비 1.5km 감량 혜택까지 누려볼 수 있겠고 편성 잘 만났습니다. 11번 파이니스 워리어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7번 킹 오브 에이스 필두로 1번 코어블레이드 자, 여기에 4번 닥터 썬더까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7번 킹 오브 에이스는 개인 대염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던 말이죠. 지난 8월 18일 경주는 경합 무리한 전개로 1200m 아쉬움이 있었고 직전에 이 코리아컵 대상 경주는 어쩔 수가 없는 최강 편성에서 졸전이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일반 편성에다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죠. 이 편성에서는 7번 킹 오브 에이스가 선행주도 레이스도 가능한 만큼 자, 편성도 잘 만났고 전개 유리한 이점을 극대화할 7번 킹 오브 에이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안쪽에 1번 코어블레이드가 역시 구전염 여파로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복귀 후 꾸준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초반에 자리를 못 잡고 후미 외곽 돌았고 직선에서 타이밍이 늦은 아쉬운 사착이었고 당시 결승선 전방 250m 지점에서 채찍까지 놓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재를 떨쳐내고 코스 안쪽 들어와서 내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적정거리 출전 1번 코어블레이드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연전 연승으로 이번에 1등급 승급하고 있는 4번 닥터 썬더도 52의 부중이라면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도 가능하기에 자, 승급전 나서는 4번 닥터 썬더까지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적정거리 출전에 전개도 상당히 앞선에서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편성 잘 만난 1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그렇죠. 1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편성의 호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편성에서는 19조가 원래 출전 등록을 2두를 했죠. 가장 높은 레이팅이었던 캡틴 포스가 58.5를 받고 출전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진 거예요. 다른 말들의 부담 중량도 캡틴 포스 58.5 딱 정해놓고 나머지 말들의 부담 중량 그대로 멈춰져 버리면서 부담 중량이 왜 이렇게 낮아? 이렇게 된 편성이 됐습니다. 핸디캡퍼들이 이걸 조정을 안 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기는 하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파이니스트 워리어 입장에서는 덩치는 있고 순발력과 힘은 있고 단거리에서는 늘 통할 수 있고 거기에 등짐까지 낮아졌다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여기에 7번 킹 오브 에이스도 이견이 없고요. 1번 코어블레이도 관심이 필요한 전력. 4번 닥터 썬더가 승급전이라서 저는 뭐 추천권까지 가져가진 않습니다만 민병철 위원의 의견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력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번 통일시대는 여쭤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외곽이 12번 배다리 보배도 1400m 적정거리에서는 언제든지 추입 한 발 쓸 수 있는 복병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10번 통일시대는 직전 경주 페인이 뚜렷합니다. 높아진 부담 중량에 주저앉았습니다. 52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0번 통일시대 좋아하시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왜 추천 안 해주셨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요 10번 이 통일시대가 경주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부담 중량이 대폭 내려갔잖아요. 지난 6월 23일 경주에서는 1200거리 외성 경합을 펼치면서도 입상할 정도로 되살아난 탄력을 선보였습니다. 단지 10주 만에 출전한다는 부분 때문에 과연 실전 복귀 전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할까? 그래서 10번 통일시대는 당일 예시장 컨디션 상태까지 좀 파악이 필요하다. 하지만 당일 컨디션이 절정에 올랐더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경주 여건 좋아진 10번 통일시대까지 복병 가치로 열어놓고 싶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경주 여건이 매우 유리해졌죠. 적정거리 출전의 편성 잘 만난 11번 파이니스트 워리어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경마의 유련 1등급 레이스입니다. 1400m고요. 절대 강자가 없는 대혼전 레이스입니다. 이 어려운 구도 속에 빛을 발할 마필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내용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등급의 1400m 선행부터 추위까지 전력차가 매우 적은 구도, 상당히 어려운 편성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포인트를 줬던 부분은요. 1400m라는 그 거리가 주는 초반, 중반의 빠른 흐름. 하지만 라스트 끝걸음, 즉 결승선 직선줄에서 역전도 가능하다는 부분 모두 점수를 줬고요. 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부담 중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번 참마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1등급에서도 경쟁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전력인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6살로 이제 나이가 이제 노쇠화에 접어들면서 부담 중량을 좀 타기 시작합니다. 55만 해도 상당히 무거운 부담 중량이 돼버린 참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직전 경주에 55로 1800m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상당한 선전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줘야 하는 대목이죠. 이번에는 52까지 떨어져 있는 부담 중량, 적정거리 1400m 출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만큼 혹은 직전 경주보다 조금은 더 단거리이기 때문에 흐름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참마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추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 노련해졌다라는 부분에서 12번 참마의 낮아진 부담 중량은 꼭 체킹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직전 경주 선전했었고 공백이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본디 출전 주기가 그렇게 짧은 말은 아니죠. 이번 브라이트캣 다시 한번 이원정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부담 중량 55.5로 그다지 무거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번 브라이트캣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 선행마가 아니라는 부분, 현등급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든지 추입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을 갖고 있고 단 거리는 좀 타죠. 최적거리 1400m 출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브라이트캣 점수를 줘야 되겠고요. 9번 슈퍼삭스 역시 직전 경주 제이라이 트로피 경주에서 1등급 말들 중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면서 1800m에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비록 이제 1800m에서 줄어든 거리라고 하지만 슈퍼삭스라는 말 자체가 데뷔 초에는 선행을 시도했었고 이미 직전 경주에는 선입을 했었고 이젠 추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성장해 있는 만큼 단거리, 최적거리 1등급에서의 경쟁력까지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1번 OP7을 가장 고민했던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부담 중량 때문인데요. 직전 경주에 선전하는 모습, 일단 경험해본 부담 중량이니만큼 좀 더 수월해진 게이트 이점, 경주 조건의 호기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상당히 혼전 레이스입니다. 김지영 의원은 이 10경주 1등급 레이스의 핵심 포인트를 부담 중량의 유불리로 일단은 체크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운동 경주 능력이 나와 있는 1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부담 중량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야말로 입상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 그 핵심적인 말을 12번 찬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직전에 3차기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인데 52kg의 낮아진 부담 중량 또 1400m 레이스라면은 충분히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 12번 찬마가 되겠죠. 일본 오피스7은 정말 관절염을 달고 사는 그런 유형의 말인데 그래도 잘 뛰고 있죠. 게이트 이번에 안쪽 들어왔고 지난 7월 20일 날 뒤치선 무빙으로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 직전에 아쉬운 3차기였습니다만 코스 2.1번 오피스7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 상당히 다수의 마필들이 있습니다. 11번 가속 불패도 하이페이스 단거리 따라가는 조건에서 외곽 조건에서도 1200 입상했던 작년 12월의 트레이너컵 그 경주가 있는데 경주는 SBS 스포츠 경주 대선 경주 어쩔 수가 없었죠. 11번 가속 불패가 있고 7번 리드머니도 최근에 회춘한 면모를 보였다라는 평가예요. 자, 직전에 K&N배 대선 경주에서 3차까지 하는 기염을 토했고 자, 부중이 51이라면은 1등급 무대에서 지난 7월 7일에도 글로벌 캡틴 그 빠른 페이스 3차까지 했던 말이잖아요. 김지영 연요 7번 리드머니도 부중의 혜택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고 이번에 기대치를 가져볼 말이 되지 않을까요? 안말경주에 또 한 번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설사 57이라 하더라도 추천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은 바로 그 부분이죠. 직전 경기에 선전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그 전 경주에서도 상당한 선전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리드머니라는 말 자체가 안말경주가 아닌 거리에서는 다소 흐름이 느려야 한다라는 약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말은 안말경주 그 시즌 즈음에 선전을 해요. 지금 시즌이 지나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네, 1등급 상당히 난전이 예상됩니다. 요 10경주는요. 경주 접근 유리해졌고 거리 내린 부담 중량 혜택도 받죠. 12번 찬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서울 11경주 마지막 경주로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8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후반부는 상당히 혼전 양상의 레이스가 다수 이어집니다. 요 11경주도 그러한 경주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대상 경주에서도 충분한 좋은 능력을 선보였던 대상 경주 입상마들이 공이 이번에 2등급 승급전에 나서는 가운데 인기마로 부각이 되겠죠. 3번 원더풀 플라이, 11번 클리어검, 여기에 8번 이만큼 축제 등등. 하지만 2등급 무대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또한 상태 좋아진 복병가치 높은 말도 상당수 있습니다. 당일 전광판에 보여주는 인기도 상당히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으로 인기도 형성될 텐데 충분히 요 편성에서 적정거리 만난 2등급 관록의 마필들이 있어요. 자, 김지영 의원, 당일 액면의 인기마를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병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관록의 말들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6번 골드마운틴을 추천드려야 되나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는 소신껏 성장세의 말로 밀어붙입니다. 1번 흥복드림 추천드립니다. 흥복드림이라는 말은 제가 총 2번 놀랐는데요. 3등급 고별 전에 57kg의 무거운 등짐을 달고도 추입 여유 승을 거뒀다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는 승급 전에 앞선에 나서기도 힘들고 추입 타이밍을 가져가기 힘든데 인기 1위여서 놀랐습니다. 즉 흥복드림이 뛰기에 가장 적절한 편성의 그 흐름은 다소 느린, 그러니까 아주 느려서도 안 되고요, 아주 빨라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정선의 그 중간 정도의 흐름, 초반은 빠르고 하지만 본인의 주폭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약점이기는 해요. 이번 경주 흐름 같은 경우는 흐름이 의외로 빠릅니다. 앞선을 공격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흥복드림이 자신의 주폭을 활용하기에는 중속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흐름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주 1800m에서는 현등급을 제대로 적응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3등급 무대에서 연전연승 1800m를 2연승했던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 흐름에 걸맞는 상대적으로 당일 인기도에서 약간 좀 멀어져 있겠습니다만 김지영 의원은 요 1번 흥복드림 강력하게 추천해드렸습니다. 자, 민병철은 7번 이겨주마를 강조해드립니다. 이미 2등급 무대의 장거리 1800m, 1900m까지
자력입상 전력이 있어요. 최근에 직전 경주는 이 1600m 첫 시행된 1600m 거리에서 전개가 좀 꼬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코너 초입에서 약간 방해 여파. 그 첫 거리 도전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1800m가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흐름도 잘 맞아떨어지는 마필로 보여요. 54.5에 또 유리한 부중 7번 이겨주마를 인기마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같이 높은 말로 민병철은 7번 이겨주마 강조드립니다. 네, 서울 라스트 11경주 복병마 심층 분석 코너는요. 눈에 보이는 액면의 인기마보다는요. 김지영 의원의 1번 흥복드림, 민병철의 7번 이겨주마 당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9월의 경마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일요일에는 상당히 온화한 날씨 속에 경마를 현장에서 즐기기에 상당히 좋은 날씨라고 판단이 듭니다. 당일 가족 친지 여러분들과 경마장 나들이도 상당히 좋을 듯하고요. 월말 경마 어려운 흐름이 예견됩니다만 저희가 매경주 선정해드린 복병마들 잘 챙기셔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0월 1주차 금요경마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